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부입니다.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출 장소 두 군데를 소개하면서 여행에서의 행복감과 감동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여행에 대한 감동은 만명이면 만명, 천만명이면 천만명이 다 각인각색으로 다르겠죠. 그 조건들이 여러가지 동반합니다. 날씨라든지 또는 가는 방법이라든지 가는 과정,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여러가지 상황, 자신의 건강상태, 그리고 개인적 취향 등등에 의해서 여행의 감동은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일출 광경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곳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리랑카의 아담스 피크와 태국의 푸찌빠를 꼽습니다. 우선 푸찌빠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솔직히 푸찌빠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5개월 동안 태국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행복했던 장소는 바로 푸찌빠였어요. 자, 그러면 푸찌빠를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치앙마이가 아닙니다. 치앙라이라는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푸찌빠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푸찌빠를 갈 때 버스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출 광경으로 유명한 푸찌빠도 멋있지만 푸찌빠 인근의 산악지대의 풍경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북부지방을 치앙마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이, 매홍손, 도이, 인타논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푸찌와 여러 라오스 국경까지 다 돌았는데, 그리고 중국 국경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렸지만은 제가 느낀 가장 멋진 장소는 바로 푸찌빠 인근의 산악지대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푸찌빠를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앙라이에서 렌트를 해도 되지만 치앙라이에서 또앵이라는 도시를 가십시오. 그 태국 사람들의 발음이 좀 성조가 있어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어로 발음하면은 또앵입니다. 또앵. 그 또앵이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푸찌빠를 올라가면은 글쎄요, 1시간이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길이 매우 가파르고 굴곡이 매우 심해서 오토바이 주행이 조금 초보인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푸찌빠라는 곳에 가면은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자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출 광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날씨가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푸찌빠 인근에서 내려오실 때 부디 여러 장소들을 오토바이로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곳을 자전거로 달렸기 때문에 제게 더욱더 감동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는 또 다른 일출 광경의 유명한 장소 스리랑카의 아담스 피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담스 피크는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출 장소입니다. 스리랑카의 또 다른 도시 엘라라라는 도시에 가면은 리틀 아담스 피크가 있을 정도로 아담스 피크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아담스 피크가 있는 장소는 스리랑카의 스리바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담스 피크를 가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담스 피크를 오르는 방법은 새벽에 우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평지지만은 거의 한 70-80%가 아주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그 계단의 개수가 무려 5,5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파른 5,500개의 계단을 밟고서 아담스 피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면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일출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라가면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을 보기에 좋은 좌석을 얻으려면 조금 더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에서
일출이 떠오를 때 정말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내지를 정도로 아담스 피크의 일출은 워낙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스 피크도 멋있었지만 푸지바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푸지바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푸지바가 조금 알려져서 외국인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제가 푸지바에 4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날 아침에 저만 빼고 모두가 다 태국 현지인들이었지 외국 관광객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푸지바를 내려오고 난 뒤에 왜 아담스 피크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장소가 되고 말았는데 왜 푸지바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원리가 그곳에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죠. 즉 아주 쉽게 도착하는 것보다도 매우 힘들게 도착해서 보는 풍경은 그 감동이 몇 배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국의 푸지바는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푸지바 바로 밑에 대형 주차장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차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차로 쉽게 올라가서 보는 아침 일출 광경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담스 피크는 차로 올라갈 수 없는 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새벽 2시나 1시쯤에 일어나서 또 다른 루트는 그 전날 9시에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아주 가파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만 그 아담스 피크의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욱더 커지고 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자전거로 올라가서 본 감동의 장소와 자전거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 전에 오는 감동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왜 저는 아담스 피크보다 푸지바가 더 멋졌냐? 제가 지금 말하는 푸지바의 아름다움은 그 짐을 가득 실은 자전거로 푸지바 인근 지역을 이틀 동안 여러 군데 구석구석을 달리면서 본 그 감동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스리랑카의 아담스 피크도 그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은 지금 푸지바보다도 아담스 피크를 더욱더 멋진 장소로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편안하게 아주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보는 그런 쾌락도 있지만 자전거 여행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개고생을 해야 그 풍경이 더욱더 아름답고 감동으로 다가온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질식할 것 같은 감동은 늘 그렇게 고통이 동반된 여행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고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생각의 지평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담스 피크와 별로 알려지지 않는 태국의 비경 푸지바를 소개하면서 여행의 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